네, 안녕하세요. 주성엔지니어링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최근에 고점본 찍고 음봉으로 계속 찍어 눌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나?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털려버리면은 앞전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진짜 고점이 나온 거면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찔끔 뭔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전처럼 한번 털어내고 주가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이 주포들의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기회로 활용을 해볼 건데, 그 핵심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왜 지금 누가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건지, 누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건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도 순매도 1등을 차지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을 좀 찾아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이 아니라 원익 IPS, HPSP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기관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이런 데도. 자,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런 데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눌러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이 좋고 나쁘고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거를 떠나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패시브 자금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냥 한 종목만 보고 주성 엔지니어링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묶어서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ETF라던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HPSP 이게 다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다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를 묶어서 매매하는 패시브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 기계적인 매도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나와서 그냥 주가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랑은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전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전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올라가다가 찍어 눌리고 올라가다가 찍어 눌리고 올라가다가 찍어 눌리고 원래도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찍어 눌렀던 주범이 뭐냐면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6월달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공매도 금액을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1등을 차지를 할 정도로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얘가 가만히 올라가다 보면은 꼭 급등하면 공매도가 찍어 누르고 근데 다시 매수세 들어와서 올려버리고 그러면 또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포들이 이거는 단타 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하락에 배팅해서 주가 찍어 누르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 올라갔으니까 하방에 배팅해서 공매도 치고 그럼 또 주가 찍어 눌리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죠. 왜냐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정신이 정말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갔을 때 이거 좋으니까 올라가나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거 잘못 들어갔나 보다 하고 내려갈 때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건데, 네, 여러분들 그럼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상승의 추세를 꺾이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번 하락이 또 나왔다라고 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매도도 나오고 찍어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추세가 끝나려면요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내려올 때 보면 거래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물론 이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찍어 누릴 때 거래량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거래가 아직까지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 물량 나올 게 더 이상 많이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는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앞전이랑 이제 비슷한 흐름 나올 수 있는데 앞전에 21선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도라던가 하방에 배팅하는 세력들의 매도 압력이 좀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된다는 아니고 여기 21선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한번 깼다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앞전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좀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힘이 조금 많이 쓰였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반등,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던 만큼 21선 살짝 이탈할 수는 있어도 자 여기 깨졌을 때 지지 라인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안 깨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21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를 우리가 추가 매수나 바닥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에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으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까지 확인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명분이 생기는 시점이 있거든요. 주포들도 아무 때서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이런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부터는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또 밀어 올리고 내려왔을 때 매수 들어오면 또 밀어 올리고.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핵심인데 뭐 투신도 그렇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기관, 외국인, 투신까지 싹 다 같이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힘이 없는 거고,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뭐 투신이 사든 이런 주포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저렴해지고 내려온 다음에는 이 매도도 멈추겠죠. 그럼 그때는 또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뭐 기관, 외국인,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신호들이 포착이 될 때를 우리가 추가 매수라던가 바닥 타점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특이한 게 개인들이 이제 살 때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인도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메이저 수급들이 팔 때 주가를 엄청 세게 찍어 누르는데 이때 개인들이 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주포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을 엇박자를 내버리면 비싸게 사고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팔았더니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매도 창구 쪽을 보면은 뭐 NH투자증권이라던가 미래에셋, JP모건 이런 쪽 특징이 뭐냐면 NH투자라던가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투신, 연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규모로 조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창구들이죠. 그래서 이 두 창구에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매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해서 외국계까지, JP모건까지 이 외국계 얘는 단타거든요. 단타 그리고 헤지펀드의 본진인데 이런 것들은 얘네가 단타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 지금 기관들의 리밸런싱 자금, 이 매도 자금을 또 누가 받아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스, 삼성,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창구죠. 개인 투자자들 큰 손들이 조금 매수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의 힘이 세기 때문에 좀 역부족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은 이 지금 기관들의 리밸런싱 매도만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만으로도 충분히 위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기계적인 매도, 알고리즘 매도니까 이 하락이 멈출 수 있는 시점이 멀지는 않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다 보면은 그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시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싸게 잡고 비싸게 팔고 할 때 매수랑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급원들을 잘 보면서 이거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뭐냐면 세력들이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주포들의 목표 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다음에는 매도 타점 또 쉬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매수 타점이 뜨고 급등하고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그럼 다시 한번 바닥이 나왔을 때 요 세력의 매수 타점이 떴을 때 이 주포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요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한 번 한 번의 타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다음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 알림 문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자리에서 혼자 막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중요한 타점들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 타점과 이제 매도 타점이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다가 이제 세력의 목표선 터치하면 쉬어가고, 다음에 또 상승 만들어내고, 다음에 지금 매수 타점 뜨면서 또 이제 상승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력의 목표선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내리고는 있지만 앞전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왔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내려왔지만 또 반등, 내려왔지만 반등하는 패턴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래 줄면서 내려왔을 때 또 이제 근시일 내에 바닥을 잡고 밀어 올릴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세력의 목표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중간에 또 주포들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겨서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과 주성 엔지니어링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계적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을 우리는 뭐 추매나 바닥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 구독 많이 눌러두시면 제가 또 영상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 영상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전날에 보면은 뭐 다우존스라던가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조 세긴 한데 다우존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냈지만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초반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지금 잘 버티면서 밀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탄탄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앞전에 일시적으로 막 환율 급등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막 떨어질 때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미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단단하게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환율이 잡혔죠. 그래서 아직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앞전에 환율 이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급락하면서 이제 조금 하향 안정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았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하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내릴 때 이렇게 받쳐주는 힘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겁먹고 막 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때. 시장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막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좀 구분을 해서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총사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는 최근에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는 대장급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시장의 대장주들이니까 얘네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나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좀 잡으면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금 대장 삼총사. 자,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한화오션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매섭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이 들려오니까 재건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E&A라던가 아니면은 대우건설. 오늘은 건설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서 얘네들은 떨어질 때 보면 좋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눌림에서 잡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좀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젠슨항이 이제 방한을 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단타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윙 관점이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강력한 바닥을 잡았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장급 종목들은 이 정도고 지금은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지금 원익 IPS, 제주반도체, HPSP,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공진세미캠 공통점이 있어요. 테크윈까지 다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랑 다르게 우리가 코스닥의 흐름들을 볼 때는 반도체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전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볼 때 반도체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이외에 보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있죠.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데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얘네가 최근에 거래대금 계속 상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대표주인 반도체가 코스닥 반도체가 떨어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다시 이 대표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는 잠깐 기다려야 되겠지만 HPSP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인후공업,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또 전날에도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누구예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가고 주목을 받는 거는 앞전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이 코스닥의 종목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면은 코스피는 막 올라갈 때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이때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코스피 올라갈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갔고 그다음에 이때는 지금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은 못 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또 이제 바닥 잡고 반등 나올 때 요거 잠깐 반등 나올 때 삼전 하이닉스보다 이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있죠.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이 좀 탄탄해지는 구간이 나올 때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더 좋았던 건 맞지만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살짝 쉬어갈 때 코스닥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코스피는 관심 종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만 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안 가는 종목을 붙잡고 있거나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잘 안 갑니다. 이제 지금은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위로 좀 잡히고 강력하게 신고가를 뚫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 추세 자체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제 대장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은 종목인데 조금 저렴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 채널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시장의 주도 테마와 그리고 또 대장주를 발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도 알려드리고 종목도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두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